네, 지금 대한민국은요, 이 두 대통령님의 이야기로 상당히 뜨겁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두 대통령이라고 하면은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네. 두 전 대통령 분들께서 또 이렇게 대한민국의 또 주요 격전지들을 네. 방방곡곡 누비시면서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또 막판 지지자 결집에 도움을 많이 주고 계세요. 우선 저는 이명박 대통령이야말로 실용 보수의 아이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야말로 우리 정말 찐 보수의 이 정신의 아이콘, 네. 이렇게 두 분이 딱 상징적 인물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분 대통령이 이렇게 횡보를 하고 유세를 돕는 것에 대해서 뭐 여당 경우에는, 여당에서는 뭐 다 지나간 사람들 불러서 뭐 하냐, 다 감옥살이 했던 사람들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민주당 후보들 중에 감옥살이 하다가 사면되면서 후보로 뛰는 분들보다는 유세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생각나는 대로 경남의 김경수 지사. 맞습니다. 예, 드루킹 조작범죄죠. 드루킹이죠. 그다음에 조국. 또 조국, 민주당은 아니지만 조국 네. 혁신당 조국, 평택을 보궐선거. 뭐 그다음에 합당 호소인이죠. 네, 네. 뭐 강원도의 우상호 후보도 있고. 네. 그다음에 예, 또 뭐 많은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 여기저기. 맞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제가 최근에 송영길 후보도 맞습니다. 있는. 네, 돈봉투 사건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유행시킨 쇼츠가 있습니다. 못 뺐던 동안에 민주당 후보의 공보물을 보면 이름도 필요 없고 딱 하나만 보세요. 전과라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네. 그게 많이 좀 바이럴이 됐어요. 그만큼 전과와 친숙한 당이 민주당인데, 그런 민주당에서 옥살이를 했던 두 분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선거운동을 왜 나오냐는 식으로 눈살 찌푸리는 발언을 했지만, 실제로 그 효과는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효과가 실제로 있다? 예, 특히 예를 들면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왜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요, 많은 이 시민분들께서 너무나 이 서울에서 이 제도 하나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하나를 꼽으라면요, 이 버스 환승을 이야기합니다. 네. 이 버스 환승, 버스 전용차로. 네. 그래서 자가용 끌고 나가느니 네. 그냥 싸게 교통카드 가지고 버스 타면 어디든 서울에서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환승 비용 받지 않고 갈 수 있어요. 맞아요. 네, 이게 바로 이명박 대통령이 한 일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의 이 서울숲, 네. 뉴욕에 센트럴파크가 있다면 서울에는 서울숲이 있죠. 네. 이 모든 것들이 그 경마장도 뭐 청계천도 이전하고 있고요. 할 때, 네. 그럼요. 청계천은 뭐 요즘 말로 말모입니다. 말해 뭐해. 말해. 그래서 이런 말모. 모든 것들이 서울 시민들이 아이들 혹은 뭐 연인 사이에 가족 간에 다 나와서 시원하게 바람 쐬면서 서울의 어떤 그런 정치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주요 장소들, 그리고 이 편리한 이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켰던 것들이 이명박 대통령이 그 당시에 네. 민주당의 많은 반대를 무릅쓰고 해낸 것들, 그래서 그 기억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이재명 정부와도 좀 비교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특히 우리가 일본하고의 통화 스와프도 11월이면은 이제 만료가 됩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환율이 1,500이 뉴노멀이 되었습니다. 네. 예전에 1,400 넘어가면 나라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500이 된 지가 너무나도 오래됐고, 이게 오히려 뭐 아무렇지 않다라는 네. 그런 발언들까지 하고 있는데, 가장 시급한 게 한미 통화 스와프인데, 네. 이것을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당시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너무나도 그런 놀라운 그런 외교력을, 또 협상 능력을 발휘해서 양쪽 다 받아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교하다 보면, 아, 맞아. 우리나라가 그 산업화 박정희 때부터 해서 지금의 이 강대국이 된, 이 선진국이 된 그 역사 속에 정말 걸출한 그 대통령이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 이렇게 서울과 부산 곳곳 도시를 다니고 있구나라는 그런 이 정신을 우리가 쭉 부양을 해줄 수 있고, 그렇다면 지난 탄핵 이후로 우리 보수의 많은 분들께서 투표하러 가기 싫다. 제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요즘 뉴스 안 봅니다. 네. 그럼 뉴스 안 보시던 분들이 이제 뉴스 한번 그 대통령 다시 보고 싶어서 뉴스를 켜고, 뉴스를 켜게 되면 아,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투표를 해야겠다. 그래서 투표장으로 나오시게 네. 되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열심히 다니셨어요. 내가 볼 땐 부울경 다 다녔고, 대구 네. 경북 다 다녔고, 강원도, 충남북, 대전까지 다 다녔는데, 네. 여기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고 보입니까?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은요, 완전히 그냥 격차를 벌려놓은. 옛날에는 그런 박근혜 효과가 대통령이 있었죠. 다니면 판세가 팍팍 뒤집어졌어요, 실제로. 걸어다니는 판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금도 대구 경북은 뭐 여전히 그러한 영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수도권이나, 충청권이나 아니면
PK 지역 네. 뭐 이런 쪽은 어떨지. 예. 부울경 특히 울산은요 이 공업도시로 만들어 일군 분이 아버님 그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기 네.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네. 그래서 분명히 효과가 있고 이 충청도는 또 유경수 그렇습니다. 여사와 관련해서 또 네, 인연이 충북 옥천에 네. 깊죠. 네. 네, 그래서 효과가 있고 특히 또 이 강원 지역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강원은요 이 군사 요충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과 똑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 그렇군요. 도민들도 네. 박근혜 대통령 정말 좋아한다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대통령 이야기, 예, 국민의힘은 너무너무 감사해하고, 좋아하고, 오시라고 하고, 또 민주당은 왜 오냐고 지금 저러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설명 잘 해주셨고요. 자, 지난 총선에 등판하다가 망신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 이번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코로나 그리고 또 상권이 완전히 전국에 붕괴된 데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K방역 했더니 실제로 바글바글한 식당에서는 마스크 쓰고 있다가 들어와서 벗고 먹어도 되고 맞아요. 그게 무슨 과학방역입니까? 2024년도 총선 4월 40 총선 선거였는데 그때 4월 초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부울경으로 해가지고 5군데를 다녀가지고 자기 친문계 인사 지원을 다녔는데 다 떨어졌죠. 네, 거의 사살 네. 수준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4-5곳 정도는 확보 가능하다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 지역을 다닌 이후로 이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그때 그 문재인 시절 부동산 그리고 경제 위기, 코로나 떠올리기도 싫은데 그걸 또 생각나게 해서 기분이 나쁘다는 분들도 맞아요. 계셨고 네. 또 이제 보수층에서는 뭐야 또 문재인 시즌2가 오는 거야 절대 안 되지 라고 하면서 보수층 결집 효과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 그때를 생각해보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보수의 아버지인 거죠. 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빠에서 시작해서 뽀뽀로 끝났다고요? 대체 뭐죠? 네, 이거 제가 좀 재미있게 밀고 있는 표현인데요. 네. 민주당의 선거 캠페인은 오빠로 시작해서 뽀뽀로 끝났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영상이 있습니다.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에요.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보요. 오빠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부산 북갑에서 이제 하정우 오빠 논란, 그 다음에 이제 이 서울 양천에서 이제 정원호 후보가 있는 가운데 벌어졌던 또 뽀뽀 논란 이건데 네. 말씀해 보시죠. 예, 우선 오빠 논란은 40살 차이 나는 사람에게 네. 오빠를 부르냐라는 저도 것은 민망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네, 그거는 국립국어원에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뽀뽀 사건입니다. 네. 근데 해당 이 아이가요, 완전 아기입니다. 네. 완전 아기. 네. 그리고 정원호 후보가 안고 있는 그런 씬으로 제가 봤는데요. 맞습니다. 옆에 있는 그 양천구청장 후보가 뽀뽀해봐, 뽀뽀해줘, 뽀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이렇게 반대하는, 제지하는 손이 하나가 손이 하나 나왔고, 있더군요, 그게. 그리고 뒤쪽에 있는 그 여성 당직자, 그 임세은 부대변인이 네. 이제 안 된다는 네, 거를 난감해하는 손사래를 표정을 짓더라고요. 여러 번을 짓습니다. 네. 이게 일반적인 아이 엄마 아빠의 반응입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갓난아기 같은 경우에, 이 어린 아기 같은 경우에는요. 충치균이 원래 없어요. 충치균은 어른한테서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뽀뽀를 하라고 하면요. 아이가 평생 충치균 안고 삽니다. 이게 단순히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은 그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위생적인 문제가 있군요. 구강세균은요 저렇게 뽀뽀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가족끼리 얼마도 기분 나쁠 판에 요즘 이 젊은 부부 같은 경우에는 조부모한테도 뽀뽀해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도 모르면서 이렇게 뽀뽀를 강요하는 이 뽀뽀 강요 후보도 문제지만 뻔히 듣고 있으면서 아이를 같이 쳐다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가 심각한 줄 전혀 모르고 어허허 어버버 하고 있는 후보도 정원호 네. 후보도 저는 똑같이 문제라고 생각을 결국 합니다. 사과는 했어요. 사과가 바로 그 자리에서 아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요즘 뽀뽀 누가 해요. 이렇게 즉석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히려 플러스가 됐겠죠. 네. 그러기는커녕 하루가 더 지나서 언제나 정원호 후보는 공식 사과라든지 정정이라든지 그런 반론이 하루나 이틀 지나서 나옵니다. 오죽하면 현장에서 보좌진이 가만히 있어. 말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복화술처럼 보이는 영상들이 돌고 있겠습니까? 그러니 유권자들이 볼 때는 아무리 현장에서 자기는 그 소리를 못 들었다 한들 이거는 못 들었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아이를 안고 같이 아이를 쳐다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맞아요. 뒤에 있는 대변인이 안 된다고 2번이나 제지를 했는데 어떻게 맞아요. 이 소리를 못 듣습니까? 그러한 어떤
변명도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 선거운동, 서울시장 선거운동 자체가 본인에게는 이렇게 한 번에 어떤 해명을 하거나 그 여러 가지 일촉즉발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런 애드립을 제대로 치지도 못하는 정도로 벅찬 상황이라면은 이거는 정원호가 아니라 벅찬대처럼 벅찬오가 되는 건데, 이렇게 서울시장 캠페인을 하는 것이, 후보로서 하는 것이 벅찬 사람에게 누가 어떻게 표를 주겠습니까? 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빠에서 시작해서 뽀뽀로 끝난 민주당의 선거운동. 그렇죠. 저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오빠와 뽀뽀가 가장 기억에 남고 가장 분노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랬더니 네. 그로부터 뭐 두어 시간 정도 뒤에 이 장동혁 대표가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이 홍대 연남동 일대를 이제 걸어 다니면서 투표하십시오 네. 이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 투표 동료 운동. 네. 근데 현장에서 이 아기의 어머니께서 팬이라고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라고 해서 사진을 찍는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취재진들이 이 앞에서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사진을 네. 찍다 보니 네. 처음에는 가만히 잘 안겨있던 아기가 이게 사람들이 몰려오고 플래시가 그렇죠. 터지니까 갑자기 으앙 하고 네. 울음이 터진 겁니다. 네. 그때 장동혁 대표가 아이고 애기 운다 하면서 바로 멈추고 갔거든요. 아, 네. 근데 저게 딱 한 1초 정도의 찰나입니다. 아. 저걸 굳이 꺼내서 아. 마치 장동혁 장동혁 대표 때문에 선대위원장이 아기가 우는 것처럼. 네, 울음이 이미 터져 있는 네. 아이인데 울건 말건 나 상관없고 내 사진은 찍어야겠어. 이런 사람처럼 보여지게끔 네. 헤드라인을 뽑더라고요. 그렇군요. 저는 오히려 저 사진 보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고 뭐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여서 좋던데. 네, 그래서 네. 왜 하필이면은 앞에 멀쩡하게 애기랑 잘 어머니랑 웃고 다 같이 네, 화기애애한 그때 안 사진을 찍고 놔두고 저 사진만 사진을 택했냐? 올렸느냐. 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수시간 전에 뽀뽀 사건이 터져 있어서 저렇게 이슈로 덮는구나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해봤습니다. 저는 장동혁 대표의 오대안에 쓰여졌던 커피 한 잔의 자유라는 글구가 참 마음에 드는데, 오늘 김효은 이 대변인과 함께 알아본 또 이게 대국민 앞담화 시간 재밌으셨죠? 본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